내래 이거 어디다 씁니까 하면 이 갓나 새끼 머리에 똥 찾고 내가지고 공에 체육시켜 이러려고 이런 거니까 유도를 궁금해하는 자체가 반동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한테도 늘 물어보지 저는 그냥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냅니까 하면 선생님 갖고 오면 갖고 오지 말이 많니 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단골입니다. 네, 장명진이고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탈북여우 박송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미 엄마 서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선. 생선? 저는 생선. 오, 청진. 아. 바다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일단 밥상에 무조건 올라오는 게 오징어. 오! 오징어랑 이제 이면수 매일 그렇게 먹었던 거. 그리고 뭐 감자 반찬 이렇게. 우리는 한경북도 무산이라 그냥 제일 지겹게 먹었던 게 감자. 네, 감자였어요. 그리고 옥수수 국수. 강냉이. 아, 네, 강냉이 국수. 저녁에 한 끼는 무조건 강냉이 국수. 거기에 이제 감자, 가을에는 감자, 통감자도 삶아서 그렇게 먹었던 거였어요. 그거는 잊을 수 없죠. 근데 따님은 잊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제가 북한에서 이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어렸을 때 먹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 맛을 기억할 나이가 아니어가지고 엄마의 그 손맛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첫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먹고 싶었던 엄마의 손맛이구나라고 느꼈지 아예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첫날 왔을 때 네. 제가 감자 반찬 해줬어요. 볶아서. 뭐 저는 당연히 뭐 감자죠. 얼굴도 감자 닮았잖아요. 그래서 뭐 언 감자, 썩은 감자, 찐 감자, 뭐 감자 많이 먹었고 제가 고난의 행군 때 그 북한에 있을 때는 탈북 한 2, 3년 정도는 푸대죽이라고 혹시 아세요? 풀주. 네, 푸대죽 들어보셨죠? 네. 염소랑 소 이런 친구들도 독풀은 안 먹는데 그런 독풀을 제거하고 이제 모든 풀떼기를 가마에 넣고 소금 넣고 이제 강냉이 몇 개 넣어가지고 그 죽을 끓여서 먹었죠. 솔직히 고난의 행군 때는 뭐 그 풀죽을 안 먹어본 사람은 없죠. 다 먹었죠. 그때는 김정일이 때였는데 그렇죠. 김정일이 가족만 빼고 아마 그쵸. 그 테두리에 있는 간부들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시골 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풀죽을 안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 옆집 할아버지가 마구간을 했는데 그것도 먹었어요. 나무 껍질. 나무 껍질에 풀떼기에는 기름기가 없다 보니까 그걸 맨날을 먹다 보면 장기가 맞아. 깍깍 굳어가지고 볼일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혼났어요. 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구 냄새가 심해요. 저만 잘 먹었네. 아, 그래서 저희 중에 한 명 정도는 잘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청진 뭐 잘 먹었던 것 한경북도 같아요. 청진시쯤이면 거기 순환 장마당이라면 또 유명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는 먹었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해산물은 거의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또 바닷가니까. 뭐 배고프면 바다 가서 조개 잡아, 조개 이제 먹고. 바다가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네. 바다가 있으니까. 예. 확실히 도시하고 시골이 이래서 네. 다르군요. 전 근데 지금도 한국 와서 감자 반찬 아직까지 먹고 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그 북한에서 드라마 봤을 때 이제 조폭 마누라를 봤을 때 그 라면 냄비 뚜껑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면치기 하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일 먹고 싶었어요. 라면. 네. 전 좀 되게 흔한 건데 과일을 먹고 싶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사과를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정말 흔한 사과. 근데 저도 청주에서 물론 뭐 밥은 아까 생선도 먹고 그랬지만 과일을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과일도 사과를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사과를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엄청 아팠을 때 제가 막 끙끙 앓고 있으면 저희 할머니가 뭐 먹고 싶어 하고 하면 꼭 물어봐요. 그럼 제가 사과 먹고 싶다면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꼭 사과 한 개를 어디서 이렇게 구해오세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과일을 먹었어가지고 그 외에 뭐 박배 뭐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먹었지만 사과랑 바나나 이 두 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한국 와서 그걸 제일 먼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사과랑 그쵸. 바나나는 엄청 뭐 귀하잖아요. 네. 비싸고 또 아파서 이제 그럴 때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라서. 그 기억도 있어요. 사과를 깎아 먹고 이렇게 씹어 먹지 않고 할머니가 숟가락으로 긁어서 줬어요. 네, 아깝다고. 아껴 먹으라고. 아껴 먹으라고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가로로 내듯이 긁어서 이렇게 저한테 먹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저는 수박을 그림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네. 북한에서. 네. 혹시 북한에서 수박 먹어본 사람 있어요? 네, 먹어봤어요. 저. 진짜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수박 먹어봤다고요? 네, 그게 네. 저희는 한경북도 무산인데 이제 두만강 끼고 있으니까 중국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수박씨랑 북한 수박씨랑 이렇게 교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심은 수박이 하나가 이만큼 막 20kg씩 나가는 수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먹었어요. 그냥 수박을요? 과일 밭에서 이제 과일 농장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 지은 거를 자체 내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시장에서. 근데 저도 수박은 되게 흔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유일하게 저희 할아버지 친구가 이제 과일 밭에 이제 거기는 뭔가를 권력을 진다라는 게 이렇게 과일 밭에 경비를 하나 서도 과일을 흔하게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얻어 먹었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진짜 한국에 가면 내가 저거를 성인이 되면 딱 해먹고 싶다는 게 한강에서 치맥하는 거였어요. 네, 북한에서 그 남한 드라마를 보는데 푸른 바다의 전설이라고 해가지고 민호가 나오는 영화예요. 막 영화에서 나오는 게 남산타워 앞에서 첫눈을 맞이하고 막 한강 야경이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드라마 보면은 치맥 하는데 처음엔 치맥이 뭔지를 솔직히 몰랐어요. 그 영화에서 치맥이라고 부르는 게 치킨하고 맥주를 넣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보고 치맥이라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나는 이제 한국에 가면 저거 한강에 가서 무조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감자탕이에요. 일단 저는 이제 감자탕이 추억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한 1년, 2년 지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일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학교 갔다가 오니까 아들아 이제 감자탕을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열받잖아요. 아니 북한에서 12년 동안 그렇게 감자를 먹었는데 그 감자탕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어머니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조선에서 언감자 썩은 감자 10년 먹고 대한민국 와서도 왜 감자입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달래주는 거예요. 아들아 그런 감자탕이 아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때 갔는데 감자탕에 감자는 없고 알잖아요. 고기야 그 국물과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한창 먹을 때라서 감자탕 그 대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일 좋아하는 게 감자탕이에요. 네. 저는 좀 치킨, 가장 흔한 치킨인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돼지국밥을 제일 좋아하고, 근데 한국 와서 제가 한 3, 4년 동안 치킨,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걸 전혀 안 먹었어요. 아예 안 먹다가 어쩌다 처음 먹은 치킨이 이제 딱 교촌 치킨이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도 치킨은 다른 데 건 전혀 안 먹거든요. 무조건 교촌 레드콤보만 계속. 유일하게 제일 좋아하는 게 교촌 치킨. 교촌 치킨 혹시 광고를 받으셨나요? 교촌 치킨 맛있죠? 처음 먹었던 게 그 치킨이어서 그런지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먹은 걸 전 지금까지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치킨은 이제 교촌 치킨 레드 콤보고, 햄버거도 불고기 버거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것도 전혀 먹어보지도 못했고, 그냥 한 가지만 전 이제 그 고집이 있어가지고 전 제일 좋아하는 게 치킨. 하지만 지금은 돼지국밥?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강냉이 이제 국수만 이제 먹어봤는데, 중국에를 갔는데 이제 시장에 딱 갔는데 이제 그 여기서처럼 말하는 짜장면인데 거기에 야채가 같이 섞어서 이제 볶음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한 번씩 시내에 한 번씩 이제 나갈 때마다 볶은 짜장면에서 그거를 되게 나갈 때마다 사 먹었어요. 아 진짜요? 어떤 뭘 준비하신 거예요? 일단 잘 먹겠습니다. 정통 중국 요리 전문점이네요. 예 이거 와. 소리 저희 다 먹어도 되나 이거? 향 맡아보실래요? 진짜? 너무 진지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내가 이거 네. 중국에 그 갔을 때, 달봉했을 때 중국에서 이제 짜장면을 먹어봤거든요. 향이 그 향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그 중국에서 이제 짜장면은 이제 볶아서 나오다 보니까 기름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쵸, 예, 기름 맞아요.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안 그렇네요. 어머니 이거 보니까 이거 꽃배기 같으신데 근데 혼자 꽃배기 시키신 거예요? 일단 잘 먹을게요. 여기 있습니다. 와, 그 향이. 맛있어요? 이 집 좀 진해. 이 짜장면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아시죠? 짜장면이요? 네. 되게 특별한 음식이잖아요. 쉬우면 저희가 배달시켜서 그렇지만 짜장면 딱 먹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죠? 이사했을 때, 맞아요. 이사했을 때 집들이 당구장. 당구장 4개 해가지고. 그때마다 이거 항상 짜장면 시켜 먹잖아요. 당구장이랑 네. 이사했을 때랑 또 언제 있지? 나는 솔로. 4월 며칠? 4월 아니야 나는 썰 4월 며칠이죠? 짜장면 대회가 있다 맞죠? 그때 짜장면 먹는 데이가 있는데 예. 4월 며칠이죠? 갑자기 어쨌든 데이가 있어요? 네, 짜장면 대회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막 썰러 데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썰러만 이제 그날이
날이면 짜장면 먹는 날이 있어요. 어떻게 잘 아세요? 네? 예? 네, 주변에 썰러가 많아서요. 그 한국에 좀 대회가 있는 거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대회? 아마 4월 네. 14일일걸요? 4월 14일이었나? 저는 처음 이제 한국에서 짜장면 먹었을 때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중국 국수가 좀 기름지잖아요. 그런 막연한 기억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좀 간장 맛 좀 좋아하거든요. 그 향이랑 특유의 그 된장 맛 있잖아요. 네네네. 이 검은 소스가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라면 먹었을 때 놀랐고 두 번째는 이제 간짜장 먹고 놀랐어요. 이게 뭐 자본주의의 국수다 뭐 이러면서 뭔가 혀를 때리는 느낌? 예, 그래가지고 저는 10년 가까이는 진짜 짜장면 먹었어요. 짜장면만 배달 시키면 짜장면. 근데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좀 짬뽕 먹고. 저는 이제 우리 또 일둥이 아들이 또 네. 짜장면을 네. 엄청 좋아해요. 네. 근데 아빠는 또 안 네. 좋아해. 네. 그래서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가 없어 이거. 네. 그래가지고 아빠 없을 때는 네. 둘이서 이제 서야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하면 아들이 아직은 너무 좋아가지고 둘이서 가서 또 틱톡도 또 이거 먹는 거 찍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짜장면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진짜 좋아해요. 아드님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 닮은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 이게 지금에서야 나는 배민 이런 게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막 먹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 어플이 없을 때는 이제 전화로 배달할 때는 네. 그때는 딱 정해진 그 야식들 있잖아요. 짜장면, 족발, 뭐 치킨, 피자. 그렇죠. 네, 이런 거가 대부분 배달됐으니까 이 배민이란 어플이 나오기 전까지는 짜장면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예, 중국집 하면 무조건 짜장면. 네, 그렇죠. 예. 배고프다 하면 이게 가장 빨리 네. 배달이 왔으니까. 맞아,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늘 전화 받고 24시간 많고 24시간. 맞아. 근데 이제 배달이 많이 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잘 안 먹은 것 같은데 오케이 저도 지금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 짜장. 저는 혼자 살아가지고 자주 먹긴 하는데. 전 무조건 찍먹. 무조건 저 찍먹. 찍먹. 되게 찍. 저도 찍먹. 그러면 전 부먹 할게요. 안 돼요. 가위바위보예요. 근데 나 이걸로 진짜 네.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꼭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눠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이렇게 찍먹 할 사람은. 찍고 찍을 사람은 찍고 하면 되는데 꼭 제가 네. 이걸 뭐 네. 꼭 그렇다는 거 아닌데 제가 본 사람들은 그래요. 부먹파들은 그냥 찍먹파들 의견이 없어. 부어버려. 그냥. 맞아요. 네, 네, 자기들이 맞다고. 네. 그래서 무조건 찍먹이에요. 일단 구워 먹으면 바삭한 느낌도 없고 그 눅눅하고. 맞아. 응. 찍어 네, 다 먹어야지 찍먹인 거예요, 그거는.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거. 여기 진짜 맛있네요. 불맛이 살아있어요. 불맛이. 먹으면 꼭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대한민국 와서 처음 짜장면이 중학교 때였습니다. 언제 처음 먹어봤냐면요. 제 중학교 때는 당구장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애들이 당구장 가면 꼭 내기를 했어요. 짜장면 내기. 근데 웃긴 게 뭐 사서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두 그릇 내기란 말이에요. 두 그릇. 그래서 이제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2명 먹고 이거는데 점수가 낮은 2명은 못 먹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저는 당연히 당구를 잘 못 치니까 짜장면 그때 거기서 처음 먹었는데 또 맛이 묘했어요. 지금은 그 당구장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담배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묘한 그 담배 냄새와 그러니까 남자들이 있으니까 그 땀 냄새와 그리고 이 기름진 이 짜장면 그 맛이 굉장히 조화가 이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디 가서도 이제 뭔가 맡아볼 수 없는 그런 향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짜장면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꽃배기를 시켰는데 진짜 진짜 저희 동네 제일 많이 주는 집이었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진짜 배불리 먹으면서 그런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짜장면은. 네. 그래서 그때가 처음 먹었습니다. 매워. 맵다고요? 네. 뭘 드셨는데? 깐풍기. 매운 엄청 매워. 매운 거 잘 못 드시는구나.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요. 그것도 또 계기가 있어요. 매운 거 못 먹게 된 계기가. 교도소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연탄 찍듯이 밥을 옥수수 밥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이렇게 한 요만 할까? 높이는 요만해요. 근데 이게 하루 성인 음식 양이에요? 네, 아침 하루 세 끼 이런 밥을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데? 응, 네. 배고프지 당연히. 이게 면식이 들어와요. 이제 네. 그냥 그 튀김가루 옥수수로 이렇게 익혀가지고 만든 튀김가루 북한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거잖아요. 네, 퐁퐁이 떡 이런 거요? 네. 맞아요. 퐁퐁이 떡. 그거 이제 면회 올 때 이제 가지고 오는데 고춧가루 이제 섞어서 이제 오는 집이 좀 또 있어요. 근데 네. 고춧가루를 먹으면 이제 이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네. 도망간다고 이제 고춧가루를 못 먹게 네? 하거든요. 그 고추 그게 비타민 뭐 그런 거라서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제가 5년 안에 우리 오빠가 면회를 딱 한 번 왔는데 이제 고춧가루를 이렇게 다 섞고 이제 따로 또 이제 고춧가루를 따로 들여보냈는데 그거는 이제 다 횟수를 한 거예요, 자기네가. 그리고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섞은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춧가루를 못 먹다 보니 한국에 왔는데 이 다 매운 거잖아요, 지금. 막 네. 김치도 맵고 막 파라온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센터 교육을 갔는데 점심 식사하러 갔는데 다 매운 거 시킨 거예요. 나 혼자 지금 땀을 막 뿔뿔뿔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지 못해가지고. 그때 5년 고춧가루 못 먹었지. 또 중국에 가니까 한족들은 이 또 매운 거를 잘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8년이라는 시간을 고춧가루를 못 먹었는데 한국에 딱 와가지고 김치도 빨간 김치 막 다 맵죠. 다 매우니까. 짬뽕도 맵고, 예. 응. 그래서 짬뽕을 제가 잘 못 먹어요, 매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이 매운 거를 못 먹는 이유가. 근데 지금 한국 음식이 지금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매워졌거든요. 제가 근데 봤을 이제 때는. 조금씩 지금 이제 10년을 어제는 적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먹기는 하는데 진짜 매운 거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에는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맵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먹었는데 진짜 매워요. 진정한 맵찔이십니다. 그 짜장면 꼭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별로 짜장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한국 영화에 보면 짜장면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짜장면 딱 배달시키면 그런 생각. 근데 저도 한국 왔을 때 바로는 짜장면 안 먹어봤다가 TV를 보고 있는데 어떤 영화에서 그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처음 먹어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막 배달이 빨리 되는 게 짜장면밖에 없다 보니까 배달시켜 먹으면 짜장면 시켜 먹고, 아까 형님 말씀하셨다시피 당구장 같은 데서 전 TV 보다가 처음 먹었던 거예요, 짜장면. TV 보다가. 그냥 처음에 왔을 때 예. 전 중국에서도 이걸 못 봤거든요, 짜장면을. 아 진짜요? 근데 한국 왔을 때 이게 까맣고 이러니까 뭔가 음식이 좀 탄 것 같아요? 음식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좀 안 먹고 지냈는데, 근데 영화 봤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켜 먹어봤는데 또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돈 그대로. 예. 그래서 좀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좀 짜장면 좀 신기한 게 솔직히 좀 냉정해 보여. 비주얼이 막 저희가 지금 이거 맛있다는 걸 알고 봐서 이게 맛있어 보이는 거지, 안 먹어본 사람 왔을 때는 그냥 시커먼 검은 국수거든요. 그래서 북한 말로 탔나? 좀 못 넣었나?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먹어보면 완전히 그쵸. 반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이거 짜장면 먹기 위해 가지고 탈북했고, 이게 진짜 이 맛이 진짜 궁금했대요. 저 한 번만 먹어보면 소망이 없다. 저는 처음에 짜장면을 딱 먹어본 게 아니라 봤는데 국정원에서 이제 그 교육 같은 거 해주잖아요. 한국에는 뭐가 있고 뭐 어디 지역에는 뭐가 특산물이고 이런 걸 소개해준다는 그런 교육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짜장면 이제 그 사진을 딱 띄워주면서 이게 짜장면이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다, 맛있다, 그리고 심지어 짜장면을 먹는 날도 있다라고 그때 이제 그걸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이미지 상으로는 너무 까맣고 면인데 까맣고 막 그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눈맛이 입맛이라고 하는데 별로 먹고 싶은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내 돈 주고 사 먹질 않았어요, 짜장면을.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짜장면이 잊혀가 안 지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스트레스를 그 대학교 입시 준비한다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되게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게 먹는 걸밖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 책상머리 앉아서 공부를 해야지 어디 넣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먹는 거에 되게 진심이었는데,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코로나여가지고 밖에 외부 음식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매점도 있는데 매점도 다 문이 이제 폐쇄돼가지고 매점도 운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3학년 이제는 거의 졸업해야 되니까 뭐 담임쌤한테 찍히던 말던 우리 한 번은 딱 시켜가지고 몰래 먹자 해서 그때 배달을 시킨 게 짜장면을 이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비상 계단에 몰래 앉아서 이제 더덕고양이처럼 4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짜장면을 쉬는 시간이 딱 15분인데 그 15분에 배달을 받아가지고 비상 계단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짜장면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거기서 뭘 먹어도 진짜.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내가 맛없게 생겼어라고 했던 음식을 거기서 그렇게 맛있게 먹다 보니까 되게 짜장면 이래서 맛있게 나 먹었어라는 추억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럼
짜장면을 처음 드신 게 이제 비상계다. 그쵸. 이제 학교에서 몰래 비상계단. 원래 하는 집도 그렇고 몰래 먹는 게 원래 맛있어. 앞으로 살다가 좀 식욕이 떨어지면 계단을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그때랑 그 지금이랑 느낌이 또 다르죠. 저도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감기 걸리면 입맛이 없잖아. 예. 그러면 해주는 음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처럼 뭐 고기라던가 뭐 사과라던가 이게 아니고 옥수수 가루 이렇게 전분가루 이렇게 내가지고 호떡처럼 이렇게 빚어가지고 가마에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알아요. 예. 그거 이제 소다 네. 넣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옥수수 단단한 그 이렇게- 맛이 예. 부글부글하고 예. 그거 이제 막 밥 안 칠 때 이제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붙였다가 이제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한 개 먹고 많이도 저도 못 그게 먹어요. 제일 그거 하나 먹고 이제 딱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엄마는 지금 돌아가시고 없거든요. 근데 아플 때면 또 엄마 보고 싶을 때 종종 그 옥수수떡 생각이 나요. 저희 할머니도 그거 해주셨거든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그 저희 할머니만 할 줄 아는 건 줄 알았는데. 다 거의 아마 다 먹을 것 같은. 감에다 붙인 거 맞죠? 맞아요. 감에다. 네, 이렇게 예, 예. 안쪽에 이렇게 딱 뜨거운 물 입반죽 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뚝 자리 내가지고 손자국 탁 내가지고 탁 손 모양이 나줘야 맛이 제 맛이 나는 거예요.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일 먹고 싶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거를 하면 그때 맛이 안 나. 맛도 맛이지만 추억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때 추억. 그런 것 예.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할머니 집에서 그 염소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소 같은 거는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산에 끌고 가서 이제 말뚝 박아가지고 풀 뜯어먹게 하잖아요. 방먹하지. 네, 방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면 이제 염소를 풀 먹이고 집에 할머니 집에 다시 갔다 오면 할머니가 이제 염소 젖을 짜줬거든요. 짜가지고 끓여가지고 소금에 넣어가지고 늘 그 젖을 줬는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되게 건강하게 생겨도 북한 시절에는 영양실조였거든요. 되게 허약하고. 그래서 별명도 뼈대였어요. 뼈밖에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늘 제가 잘 안 됐다고 염소젖을 끓여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 젖 맛이 너무 그리워요. 제가 우유는 못 먹었는데 그 할머니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끓여줬던 그 염소젖. 그게 뭐가 아무 맛도 아니지만 뭔가 그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었고 그 따뜻한 말 있잖아요. 많이 먹어야 큰다. 뭐 올겨울 추우니까 일단 할머니 그런 말과 그런 할머니 냄새 이런 게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좀 가장 큰 향수로 남아있고 그 염소젖이 진짜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요. 저는 되게 먹고 싶은 음식이 아직까지도 한 2개 정도인가 기억에 남는데 여기서는 그거 아직 제가 못 봤는데 북한에선 그 달고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나온 옥당이라는 과자가 있어요. 달고 되게 맛있거든요. 여기만 살짝 비슷한 게 양갱이? 양갱. 네, 그거랑 살짝 비슷한 맛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감기를 자주 걸렸어요. 여름에도 감기가 걸려 있고. 그래서 항상 감기 걸려가지고 막 아파서 이렇게 자다가 딱 일어나면은 이제 할머니가 그 양갱이랑 비슷한 옥당을 이제 300원 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2개씩 이제 사다가 창턱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일어나면 깨나면 먹어라. 그래서 그 옥당이 아직까지도 되게 한 번쯤은 그런 옥당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누구나 다 뭐 북한 음식 하면은 다 잘하는 인조고기밥, 두부밥 다 먹고 싶어 하는데 저는 살짝 거기에 이제 뭔가 갈망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한때 되게 진짜 힘들게 이제 할머니도 아파서 약을 주사를 맞아야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약초를 이제 캐서 먹고 살아야 될 시기가 딱 3개월, 4개월 정도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약초를 딱 해가지고 팔았는데 한 15,000원 정도인가 나와가지고 이 15,000원으로 쌀 사고 뭐 할머니 약 사고 뭐 두루두루 사서 이제 남은 돈이 1,000원이 남았는데 1,000원이면은 두부밥을 2개를 먹을 수 있거든요. 한 개 500원 해가지고. 근데 그 북한 그 무산 시내 장마당에 이렇게 가면은 먹장골목이라고 해가지고 먹는 것만 쫙 파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는 지역을 가려면 그 먹장골목에 코너를 이렇게 걸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걸치면 양념 냄새가 나잖아요. 기름 냄새, 양 냄새. 그 인조고밥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는 싶은데 돈은 안 되고 해서 한 5분이면 걸어갈 거리를 15분, 20분 이렇게 돌아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 가끔씩 북한 음식 하는 식당에 찾아가면은 인조고기밥 두밥은 무조건 많이 먹던 못 먹던지 간에 꼭 시켜놓고 이제 다른 거 뭐 냉면, 엉면 뭐 이런 거 시켜 먹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직까지도 그 고향에서 먹던 그 음식들은 계속 고향의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항상 먹고 고향의 싶어 하는 추억이. 것 같아요. 제가 고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거든요. 제가 진짜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고기를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군대 있을 때도 불고기를 많이 해 드셨고 고기를 진짜 좋아하시는데 고난의 행군 터지고 아버지가 고기를 너무 못 드신 거죠. 1년에 한 번도 못 드시니까 아버지가 진짜 술 버릇처럼 얘기했어요. 집에 술 먹을 때 안주가 없을 때는 소금. 근데 집에 좀 짤이 좀 있어 독에. 그러면 안주가 두부. 당연히 고기는 꿈도 못 꿨고.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고기 해가지고 내가 한번 아버지 고기 한번 어떻게든 아버지 한번 좀 잡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뒷동산에 갔다가 이만한 토끼를 잡았거든요. 오. 제가 봤을 때는 그 토끼가 집에 탈출한 것 같아요. 집토끼예요. 뛰지도 않아요. 토끼? 예, 예. 아, 사토끼 아니고. 아니고요. 그 잡아가지고 갔는데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걸 그때 알았어요. 니나 고기 때문에. 너무 잘했다. 내 니나 키를 너무 잘했구나. 그래서 맨날 야 가라 먹어라 자자 막 이렇게 막 소리만 지르시다가 아버지가 군인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진짜 그렇게 달콤하게 마치 첫사랑과 대하듯이 그때 막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거의 뭐 온 가족이 그 토끼를 잡아 먹었는데 그래서 그 토끼 엽고기가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에서 고기를 막 무슨 고기 많이 먹었냐 하면 뭐 사람들 막 여러 가지 고기 얘기했지만 저는 토끼 고기를 한 3-4번 먹었고 돼지고기 한 2번 해가지고 한 5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먹었냐면 저는 추석에 먹었어요. 추석에요? 예, 설날에는 못 먹었고 추석에 이제 할머니랑 이제 삼촌들이 해가지고 이제 산에 갈 때 그때 이제 저희가 고기를 한감에 몇 점 넣고 한감에 끓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기국이랑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북한에서 실제 뭐 고기는 이 평상시에 네. 먹는 음식은 못 되잖아요. 네. 뭐 진짜 하루 한 끼 먹고 살기 힘든데 딱 설날이나 뭐 이런 생일 뭐 특별한 날에만 이제 네. 고기를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거지. 저 그냥 먹는다면 명절 때 딱 그때만 먹었던 것 같아요 고기는. 생선을 많이 드셔요. 전 생선을 네, 많이. 생선을 근데 많이 저도 집에 유일하게 먹은 고기는 닭고기도 못 먹어봤고 돼지고기도 못 먹어봤어. 먹은 토끼고기. 집에 토끼랑 닭이랑 돼지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를 왜 키우냐 했더니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 먹을 거라고 너가 열심히 이제 돼지밥도 주면서 해라. 그러니까 몇 년을 열심히 이제 토끼 풀 맨날 따오고 돼지밥 열심히 주고 했는데 결국 돼지는 맛도 못 보고 이제 팥이 없고 그렇지. 파는 용이었고 닭도 팔아버리시고 맞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먹은 게 토끼? 맞아. 토끼 고기를 제일 그래도 좀 무난하게 먹었던 것 같아.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토끼 가족도 네, 맞아요. 막 1인당 막 4매씩 내라고 하면 꼬마 숙제? 예. 꼬마 그 가재잖아요, 그게. 꼬마 가재? 예. 그래가지고 뭐 토끼 그렇다고 돈이 많아가지고 가죽을 계속 뭐 사서 낼 수 없으니까 이제 토끼를 키워가지고 맞아요. 잡아서 이제 가죽은 쫙 표가 최대한 크게 펴야 돼. 작으면 또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널판자에 뭐 딱딱딱 박아가지고 이제 말리고 그 고기는 이제 먹는 거지. 돼지는 이제 팔아서 사람이 식량을, 집마다 예, 식량을 구해야 구해야 되니까 먹을 수 없는 거지. 맞아요. 왜냐면 돼지고기보다 토끼고기를 많이 접하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토끼도 애완용으로 이제 키우는 분들도 있으신데 북한은 거기에 다 그냥 식량식품으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흔하게 먹고 있어요. 근데 토끼가 유일하게 식량에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산에서 그냥 자라는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보니까 내가 돈을 안 들이고 그냥 내 노력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고기다 보니까 이제 흔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토끼를 이제 많이 키우셔가지고 토끼 고기는 진짜 자주 이제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막 학교에 갖다 바치거든요. 뭐 아까 그랬듯이 뭐 토끼 가죽도 내고 했는데 전 그 토끼 그 장수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한 장밖에 없으면 석탄을 더 대체해서 내고 그랬어요. 제가 갖다 준 게 학교에 갖다 준 게 일단 인분, 네, 인분이랑 석탄, 토끼 뭐 가죽 이렇게 해가지고 냈었는데 그때 아마 이게 토끼가 저희 집에 2마리인가 그렇게밖에 없어가지고 뭐 3장을 내와야 한다면 대신 이제 석탄을 한 통 더 갖다 주고 그랬었어요. 저 때는 그렇게 냈는데 이제 어머니 시대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내장이었죠. 아, 장수가 정해 있었구나. 무조건
4장씩 내야지 소년단 입단하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들어가면 소년단 입단하는데 한 학기 올라갈 때마다 4장씩 내야 되는데 그거 못 내면 입단도 안 시켜줘. 그러니까 이제 못 내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김일성이 생일, 뭐 김정일이 생일 이게 1, 2차고 그 과제를 못 낸 사람들은 제 3차 66절에 6월 그때 달에. 그냥 자동 네가 알아서 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맨 마지막에 냈습니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야 어쨌든 뭐 내라는 게 많았죠. 공병 뭐 네. 철군 고철 우리 뭐 이런 거도 내라고 그러고. 구리도 내라고 해가지고 또 오후에는 그 무산에는 또 강산이 있으니까 올라가요. 애들 같이 공장에 가서 이제 그것도 훔치면 안 되니까 길가에 이제 다니면서 구리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거 내고 근데 또 한 사람이 과제가 또 많기도 해. 막 5kg씩 내라 하거든. 그럼 그 5kg를 어디 가서 만들어 오냐고. 그러면 계속 쫓겨가는 거지. 그 다 해올 때까지 공병 뭐 오늘까지 3개 내라 하면 공병 3개 맞출 때까지 선생님이 계속 쫓아 보내는 거예요. 가서 가져와. 대체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대체라는 게 없지. 무조건 개수 3개라 하면 3개 내야 되고 파지도 뭐 1인당 2kg다 3kg다 이러면 무조건 파지 또 그렇게 내야 되는데 애들이 지금 5명이 우리 쫓겨난 거예요. 교실에서 파지를 지금 못 가지고. 근데 여기서처럼 뭐 박스 이제 포장 널리고 있잖아요. 북한은 또 그런 게 없으니까 파지를 어디가 모을 데 없는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인데 이제 애들을 5명하고 쫓겨났는데 파지를 이거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야 어떡하냐 어떡하다가 근데 우리 앞에 동에 이제 아저씨 한 분이 살았는데 그 집이 조금 좀 잘 살았어요. 옛날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그 지붕에다가 박스를 이렇게 씌워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비 맞고 마르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거를 이제 담장 여기를 말하면 울타리 뒤로 이제 가가지고 그거 이렇게 훔쳐가지고 학교다 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말씀 너무 공감되는 게 나라에서 애들한테 도둑질을 배워준다는 게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반학기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석탄을 내려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거 뗄 거랑 이제 낼 거를 한강에서 이제 메고 오다가 허리 다쳐졌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좀 반항을 많이 했거든요. 안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몸으로 뛰었죠. 선생님이 막 때리대요. 막 맞고 그랬는데 저처럼 이제 그런 친구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은 좀 맞기 싫고 그런 애들은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옆집 거 가져온다거나 뭐 어디 가서 친구 거 뭐 뺏는다거나 해가지고 이게 진짜 잘못된 게 애들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농촌동원까지 이해했거든요. 아이 뭐 예. 강제 노동까지 다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 강제도 그래 조국이 하라니까 하겠다 내가 그래 내가 그럼 밭에 심고 콩에 콘 심고 그것까지 하겠다 그거예요. 근데 이거 없는 거 갖고 오라 그러니까 도둑질 알려주지. 그러니까 남이 집에 가서 이제처럼 나 저처럼 파지 훔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굉장히 억울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들이 막 도둑질도 하고 막 뺏고 힘센 애들이 막 힘 약한 애들 막 뺏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거 진짜 북한에 거의 다 뭐 좀 잘못된 게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학생 때는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진짜 철저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은 이제 그 한 사람 김씨 가문을 위해서 돌아가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도는 모르겠어요. 뭐 장군님이 뭐 똥 닦을 때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찌됐건 바치라니까 조국이 당이 하라 뭐 까야 되니까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예를 들까지 우도까지 내래 이거 어디다 씁니까 하면 이 갓나 새끼 뭐 머리에 똥 찾고 내가지고 공여 체험 시켜 이런 거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도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행동 조심 말 조심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도를 궁금해하는 자체가 반동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한테도 늘 물어보지 저는 그냥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냅니까 하면서 갖고 오면 갖고 오지 말이 많니 하고 뒤통수 하나 더 맞고 그랬거든요. 네,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왜 토끼 가죽을 왜 내야 되냐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진짜 낼 수밖에 없는 이거 인식을 하게끔 세뇌? 이제 세뇌 교육인데 이거 너희들이 이제 꼬마 가대라는 게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 토끼 가죽이 조국을 위해서 지키는 군대 오빠들한테 겨울에 토끼털 모자, 뭐 토끼털 옷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야지. 안 낼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제가 아는 인민군 중에 토끼 모자 쓴 사람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저희가 아는 인민군들은 그 겨울에 동상 많이 걸잖아요. 그렇죠. 가을도 그래서 동상 있고. 이게 좀 뭔가 앞뒤가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다르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꿈의 가재란 것도 가재도 그거 비슷하잖아요. 뭐 석탄, 뭐 나무, 뭐 철, 뭐 그런 거 좀 갑자기 억울하네. 근데 뭔가 좀 북한에선 그런 걸 내라 뭐 해라 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 이유를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당연하다는 받아들여가지고.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희가 경찰을 안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 가다가 누가 뒤통수 하나 딱 때려. 딱 들었는데 왜 때립니까? 하면 나 안전원이다. 가라.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로 이유가 없어. 그래 기분 나쁘 때리는 거야. 그러면 그 당에서 시켰다 하면 뭐 저희가 뭐 반응 못 하잖아요. 뭐 이민군대한테 지원하는 거다 하면 뭐, 당연히 무조건 내가 못 먹어도 옥수수 뭐 2kg, 콩 2kg 내야 되고 김일성 때 더 내려오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4.15, 2월 16일 김일성이 자기 돈으로 해서 사랑의 선물을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인민반에서 이제 매 집마다 옥수수 2kg, 콩 2kg 뭐 이렇게 다 걷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지가 생색을 내는 거야. 이거. 나 이거 되게 억울했던 게 언제 억울했냐면 9살 때 억울한 거예요. 애기 까내기 때부터 이제 주거든요. 근데 북한은 간식이 이렇게 흔하지 못하다 보니까 간식을 주는 날이 저에게는 전 큰 이제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선물을 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인사를 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못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못 하고 인민반에서 이제 그 방안마다 이제 적어서 주는데 사무소라는 데서 이제 줘요. 그럼 가서 받을 때 인사. 그러니까 받으러 갈 때 이제 이름을 써요. 그러면 받으러 갈 때 인사, 받고 나서 인사, 나올 때 인사, 집에 와서 그 이제 초상화 있잖아요. 집에 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초상화 거기에 인사를 하고 먹어라 이러는 거. 그러니까 총 저는 4번을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먹을 수 있는 게 4번을 인사하고야 먹고 그걸 되게 고맙게 너무 진짜 큰 선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게 먹었는데 9살이 딱 돼서 갑자기 이민반장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계란 한 집에 막 4알씩 굽고 그다음에 막 옥수수도 막 굽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다소리가 우리 사랑스러운 나랑의 왕인 우리 애들이 어린이들이 이제 먹는 선물이지 먹는 그 선물을 만드는 건데 니네가 빨리 제 시간에 내야 이게 애들이 제 시간에 받아 먹지 않겠냐 이러면서 가져가는 거여서 아니 나는 장군님이 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인사를 4번 하면서 먹었는데 이게 내 엄마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낸 재료로 만들었던 선물이라고나 하는 게 되게 억울한 거예요. 나 왜 감사하면서 왜 4번을 인사하면 먹었지? 이런 생각이 9살 때 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아닌데 진짜 재밌는 게 한국이 좀 단어가 재밌잖아요. 고기 얘기가 나서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감탕이잖아요. 그 이름 좀 웃기잖아요. 할머니 뼈 해장국. 할머니 뼈 해장국이요? 예. 왜요? 이상하잖아요. 할머니가 만드는 뼈 해장국. 할머니 뼈 해장국. 할머니 그대로 할머니 뼈 해장국 이렇게 이해. 할머니 뼈를 왜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제 친한 형 중에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형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오해를 했는데 이름 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 갈매기살 아세요? 이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근데 진짜 그 갈매기살이라고 진짜 알았대요. 갈매기. 진짜 갈매기. 저도 그랬어요. 아 진짜로요?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 처음 먹었는데 갈매기살이 그러니까 갈매기살이 되게 퍽살이잖아요. 예. 그래서 떼살이라 하잖아요. 네, 떼살. 딱 전 떼살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건 처음 보는 고기인데 뭔가 돼지고기 뭔가 해서 물어봤는데 갈매기살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냐 했는데 저도 그거를 고등학교 때 돼서야 알았어요. 그 부위가 갈매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기 이렇게 말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내가 잊으려고 하는 교도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소를 일하는 용어로 그쵸. 영도를 쓰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같은 반에 이제 소를 잡아서 이제 팔아서 15년형을 먹고 온 이제 아줌마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소고기를 먹어도 못 보고 그냥 이제 팔기만. 잡아서 이제 팔았다는 죄로 이제 15년을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 한국에 딱 와서 이제 봤는데 소고기 뭐 막 한우 뭐 무슨 먹보 한우 막 이렇게 막 간판이 써져 있고 화려하죠. 막 마트에 갔는데도 소고기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한국은 이게 식용이구나. 북한에서는 이거 잘못 먹으면 잡혀가는데 여기서는 일상에 이거를 진짜 먹을 수 있구나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19년까지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북한도 이게 그 세계 이제 그 트렌드에 따라가면서 북한도 소를 이제는 식용으로 먹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키우는 여기 따로가 있어요. 근데 노동으로 사용하는 소를 죽이면 교화를 가요. 근데 그 위에 식용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소
광목장이 있고 또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파는 소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면 이제는 소고기를 되게 흔하다기보다는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돈이 있어도 잡혀 안 가고 어, 먹을 수 있게 그치? 됐네. 돈을 있어도 소고기 먹기에는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있으면 이렇게 먹을 수 있겠고.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고기에 대해서 더 깜짝 놀란 게 북한도 이제 고기를 파는 코너가 따로 있어요. 돼지고기만 파는 그 사람이 따로 있는데 북한은 돼지고기를 부위별이 없어요. 그냥 고기가 이게 딱 봤을 때 목살이나 앞다리 사이즈는 다 저으면 사요. 부위별로 뭐 오겹살, 삼겹살 이렇게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고기가 부위별로 나눠서 파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떼살 여기 나오고 떼살 나니까 떼살이 뭐냐면 살코기예요. 되게 없는. 그래 북한 말로 떼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진짜 저도 그런 게 이제 북한에서는 말고기, 소고기가 질기다. 풀만 먹고 자라. 풀만 먹고 그리고 북한 소가 그게 질길 수밖에 없는 게 늙어 죽거나 평생 일하다 죽어가지고 맞아. 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또 보통 삶아 먹잖아요. 소고기를 삶아 먹어봐요. 딱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맛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구워서 맛있게 먹는 게 아니니까. 저 오늘 이렇게 짜장면, 짬뽕 먹으면서 이제 한국 음식과 북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 끝.